안녕하세요. 오승현입니다. 비가 엄청 온 금요일이네요. 비 정말 이렇게 오는 것도 오랜만에 봅니다. 주말엔 좀 돌아다닐 수 있게 좀 비가 좀 빠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품을 소개하는 날인데, 항상 이 제품 소개할 때 유튜브에 그 스탠스가 참 지금도 좀 초기에도 어색했지만 지금도 좀 많이 어색해요. 이게 인터넷 강의를 하는 그런 컨셉으로 가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 홈쇼핑 호스트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중간을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는데, 제품 소개를 한다는 의미는 여러 제품 중에, 오디오 제품 중에 제가 보기엔 여기 소개하는 거, 플레인즈 채널에 소개하는 것만 해도 글쎄 신제품의 한 불과 10% 정도? 그 정도 되려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중에 이거는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만 추려도 사실은 다 추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왜 니들이 고른 건 다 이렇게 좋다고만 하냐. 단점이 하나도 없냐. 그러는데, 단점이 물론 있죠. 근데 단점이 없는 제품들, 단점이 없고 그나마 제일 괜찮은 제품을 추리고 그 제품의 또 좋은 점을 주로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의 시간이 갑니다. 그런 컨셉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제품은 이런 데 쓰라고 만든 제품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 제품의 그 어느 부분이 그래서 좋은 거냐라는 부분을 짚어주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디오 컴포넌트가 이제 여러 부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앰프가 있고 이제 스피커가 있다 그러면, 앰프는 사실 이미 기술이 거의 끝까지 다 가 있다고 봐요. 그 다음 어떤 새로운 또 획기적인 게 언젠간 또 나오겠지만, 전류를 흘려주는 기능, 신호를 받아서 신호에 반응해서 전류를 흘려주는 그 기능이 앰프의 기능이고, 이제 그게 전기를 얼마나 덜 먹고 효율이 좀 더 많이 나오게 한다. 이런 정도의 과제들이 지금 연구 중인 것 같고요. 그게 신제품들의 트렌드라고 하면, 스피커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어요. 전류를 받아서 반응을 하고, 그리고 반응한 후까지도 또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시청자한테 들려오는 어떤 소리의 품질까지를 제품의 그 구조와 제조에 그걸 투입을 해서 거기까지도 완성을 시켜줘야 좋은 스피커가 되는 거라서, 스피커 진동판이 떨리고 나면 앰프의 전류를 받아서 그 스피커 통 안에서 내부에서 울리는 울림의 품질,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시청자한테까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그 공기를 진동시켜서 움직이는 그거의 품질까지도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 게 스피커라서, 떨림, 그 진동판의 재질, 방식, 통의 재질, 그리고 안에 어쿠스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가 되고 있는 게 스피커 부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인간의 가청 주파수까지도 사실은 다 도달하지 못했어요. 높은 대역은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20kHz를 이미 넘어섰다고 하지만, 낮은 음은 아직 내는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더 낮은 주파수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를 스피커 자체가 구현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피커는 아직 그런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과 어떤 방식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거, 이게 스피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국산 제품이에요. 그 회사 이름도 좀 길고 제품 이름도 좀 길어요. 그 미성 S&D라는 회사고요. 제품 이름은 이 스페이스풀. 제작자가 이제 제조사에서 이제 이름을 특별한 이유가 있어 불렀겠지만, 공간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스페이스풀. 그리고 제품명은 이제 F로 시작을 해요. 이게 F35, 이게 F20, 이렇게 두 제품이 있는데요. 보통 제품명이 있는 숫자들이 그런 의미를 표시를 하고 있지만, F35는 요 드라이버 유닛의 폭이 3.5인치라는 2인 제품이고요. F2.0, 2.0, F20은 구경이 2인치인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 원래 버전은
이 지금 빨간 혼이 달려 있는데요. 색깔 굉장히 강렬하죠. 이 혼이 없는 그냥 일반 일자형 제품이었는데, 일자형 제품들은 이제 F20, F35 이렇게 되어 있다가 혼을 장착한 신제품이 나오면서 F35H, F20H 이렇게 모델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뭐 같이 추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같은 구조로 스탠드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뭐 스피커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스탠드는 나중에 그런 게 있다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그 철제를 다루는 회사예요. 그 소위 스틸웍스라고 해야 되나? 뭐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거를 30여 년, 지금 40년 가까이 뭐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철을 이렇게 가공을 하고 뭐 글쎄 뭐 철 가공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뭐 익스크루전 압출 방식으로 뽑는 방법부터 뭐 여러 가지 그런 두께 같은 거를 본인들이 제작하는 어떤 제품에 맞게 뭐 철을 가공한 회사라는 건 아니고 그런 사이즈로 철을 가공한 걸 원료를 가져다가 원재료를 가져다가 그걸 가공하고 구부리고 뭐 이렇게 잘라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철 가공, 여러 금속을 이렇게 판금이 된 여러 그 철을 굉장히 다양한 재질에 따라서 다뤄보고 그걸로 제품을 만들어 본 회사, 그런 이력이 쌓인 회사라는 뭐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피커를 만든 이유는 이런 제조사들의 공통점이에요. 그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조사 사주께서 어느 날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저걸로 내가 언제 내가 좋아하는 스피커를 내 손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 오디오 제조사들 그 시작이 항상 대부분 비슷합니다. 막 이렇게 나무를 다루는 목공소를 하던 분이 이렇게 온 경우도 있고, IT 쪽에서 이렇게 뭐 넘어와가지고 그거로 뭐 앰프를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우리가 아는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그 경로도 다 비슷하듯이 이 미성 S&D는 그런 철을 다루는 그런 한 음악 애호가의 그 꿈이 실현이 된 게 이제 이 스피커인 거죠. 근데 스피커나 뭐 앰프도 그렇지만 본인이 정말 이건 내가 정말 잘 만들었다. 내가 이 소리를 만들려고 했어 라고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그걸 좋아하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화시켜서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소리, 뭐 품질, 그리고 어떤 디자인, 이렇게까지 완성을 총합을 만들어 놔야 그게 사실은 우리가 아는 잘 팔리는 오디오, 잘 팔리는 스피커가 되는 최종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런 뭐 보편화, 일반화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야 잘 만든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제품이 많이 팔려야 그 돈을 가지고 또 다음 버전, 더 좋은 제품, 좀 더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하여튼 미성 S&D의 이 F35, F20 이 스피커는 제가 처음에 이 스피커를 우연히 시청실에서 봤다가 저거 스피커냐? 제가 한 그 90년대에 봤던 일본 잡지에서 봤던 스피커가 있어요. 뭐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스피커인데 처음에 본 순간 그 스피커 이름은 리디머라는 스피커인데 국내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진으로만 봐가지고 굉장히 신비로운 제품이고 소리가 일본인들에 의하면 뭐 전상의 소리가 난다. 뭐 모르죠. 그럼 본인들 우리들이 들을 만한 정도로 제품이 많이 제작되지 않은 걸로 보아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데는 성공을 못한 제품 같지만 하여튼 그 제품에 굉장히 이렇게 저는 되게 신비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여기서 보는 순간 혹시 그 제품의 그 브랜드의 신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그 리디머는 2채널 이렇게 딱 이런 포맷으로 생긴 아주 일자형의 아주 단순한 모양으로 생기고 그 전용 스탠드도 있고 그리고 서브우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나 했는데 이제 미성 스피커는
그냥 투 채널로 전 대역을 다 내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 리드머 얘기를 예를 든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이 제품을 처음에 그렇게 시선을 끌었던 이 얘기를 잠깐 에피소드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제가 꼭 잠깐 들어봤는데 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꼭 제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시청을 했고 결과도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여러 제품 추천을 할 때 항상 이제 연말 결산에서 올해의 제품 이런 거 선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와 품질이 있었고요. 그 미성 이 S&D F35 큰 제품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이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 미성이라는 회사가 철로 모든 가공을 하는 노하우가 있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이 강철로 만들었어요. 스틸로 만들었고 디자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정매소음 일자 같은데 약간 팔각 구조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조금씩 그 모서리 면이 좀 넓어지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내려오면 다시 사각이 되고 F35 기준으로 하면 높이가 약 1m가 조금 안 돼요. 제 키로 봤을 때 허리 높이보다 조금 덜 오는 정도의 높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밖은 스틸이고 안에 알루미늄을 대서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댐퍼가 들어가 있어서 좀 완충 물질이죠.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쿠스틱을 분명히 뭐 철제를 다루신 분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동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대역은 어디까지로 자를 건지 이런 걸 계산을 하시고 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포맷이 나왔을 거예요. 모든 스피커 그렇듯이. 그래서 쭉 아래쪽으로 보면 이 두 개로 리플렉스 홀, 저음에 진동이 생긴 거를 배출하는 홀이 저렇게 원형으로 펀칭이 되어 있고요. 뒤쪽은 스피커 단자가 싱글로 되어 있고요. 바닥에 스파이크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 안에 유닛이 들어있죠. 3.5인치 유닛이 들어있는데 이 제품의 특징이 유닛이 이거 하나예요. 스캔 스픽의 유닛인데 이제 보통 이런 걸 이제 풀레인지라고 부르죠. 풀레인지 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가끔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풀레인지의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문자 그대로 스피커 한 개로 전체 대역을 낸다. 그래서 전 대역을 다 낸다 해서 풀레인지를 내는 한 개의 스피커. 그래서 정확하게는 원 유닛 풀레인지 스피커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지금 이비성 S&D 스피커는. 그 다음에 풀레인지 다른 의미는 스피커가 뭐 유닛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달아놨는데 스피커의 제일 높은 대역과 아래 대역, 제일 낮은 대역을 계산하니까 굉장히 대역이 넓다. 그래서 이렇게 북쉘프, 조그만 스피커처럼 작은 저역한 게 주파수 대역을 가진 스피커가 아니라 풀레인지, 전 대역을 다 내는 스피커를 또 풀레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스피커는 원 유닛 풀레인지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여튼 이 미성 F35는 원 유닛 풀레인지 스피커고요. 원 유닛 풀레인지 스피커, 좀 이따 이제 이 제품 특성을 얘기할 때 같이 또 얘기하겠지만 원 유닛 풀레인지 스피커의 장점이 뭐냐면 소위 유닛이 여러 개가 나눠지지 않아서 크로스오버를 거치지 않아요. 그 크로스오버는 필요악이에요. 스피커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피커를 고음부터 저음까지를 하나로 다 내기가 힘드니까 떨림 특성도 다르고 진동 특성도 다르고 그거에 따른 모양이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저음은 크게 구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 진동판이 커가지고 또 앞에 전후 운동도 폭도 다르고 고음은 진동 파동이 짧아서 굉장히 짧게 아주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고 스피커의 그 구경이 작아야 되고 재질도 그렇게 아주 짧은 파동에 유리한 그런 재질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서로 모양과 진폭이 서로 다른 거를 하나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 유닛으로 나눠 놓는 건데 그걸 나눠 놓다 보니 서로 신호를 로우 패스, 하이 패스 이렇게 서로 주파수를 나누는 뭐 유식하게 표현하면 그런 건데 그걸 나누는 건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하죠. 그래서 앰프에서 온 전류를 그렇게 대역별로 나눠주는 크로스오버라는 데를 거치고 보면 당연히 이제 인덕턴스가 생기죠. 소위 임피던스가 깎아먹죠. 저항이 깎아먹고 그 중간에 그 코일이 들어온 전류를 깎아먹고 해서 전류에 손실이 생겨요. 앰프가 100을 보내면 숫자로 얼마를 해야 될까? 하여튼
뭐 90밖에 안 간다던가 80밖에 안 간다던가 또 음의 또 그 재질의 안에 크로스오버의 재질에 따라서 앰프는 굉장히 낭낭한 소리를 보내줬는데 약간 소리가 좀 음색이 변한다던가 이런 소위 왜곡이 생기죠. 그래서 크로스오버가 필요하기라고 하는데 뭐 굉장히 좋은 부품을 쓰면 뭐 그 부분은 아주 잘 해결하는 스피커들이 있지만 결국 그게 제 스피커 가격을 높게 만드는 아주 요인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플레인지 원 유닛 스피커가 크로스오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전류를 바로 연결시키면 앰프에서 온 전류를 바로 연결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이득은 아주 크죠. 그래서 가격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닛 가격이 비싸면 뭐 똑같지만 그 유닛 가격이 한 개짜리랑 여러 개 붙인 거랑 가격의 합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크로스오버 가격만큼이 빠지는 게 플레인지 원 유닛 스피커의 장점이죠. 대역은 낮은 대역이 40Hz까지 내려가고 높은 대역은 18kHz라고 되어 있어요. 스피커가 20이 아니고 18kHz는 조금 더 그 고음의 충실도를 위해서 20이 아닌 약 2kHz까지 미세한 차이인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18kHz까지 끊어나 있고요. 수치상. 그런 대역 특성을 가진 스피커입니다. 그 다음에 호응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 대역과 기타 특성은 동일한데 호응을 붙이면 호응 스피커의 특성상 이 음압이 올라가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좀 더 크게 들리고 소리가 전에 들리던 소리보다 더 뒤에 있는 사람, 더 멀리 있는 공간까지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게 호응 스피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음압이 높아졌다고 표현하면 되죠. 원래 F35는 88dB이었는데 35H는 93dB 이렇게 음압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88dB에서 93이 되면 저도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소리의 차이가 꽤 커요. 동일한 나머지 조건, 앰프랑 기타 소스와 볼륨 크기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들리는 소리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호응 스피커 얘기를 잠깐 하자면 원래 호응 스피커라는 건 그 소위 컴프레션 드라이버라고 해서 굉장히 아주 고밀도로 만든 그런 강한 금속 이 통 안에다가 그 진동판, 다이아프램이라고 하죠. 진동판 앞에 붙여서 굉장히 큰 소리로 떨릴 수 있게 그 고압으로 소리를 진동을 시켜주는 방식이 호응 스피커의 특징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주 멀리 있는 사람한테까지 소리를 들려주겠죠. 이게 원래 시작은 호응 스피커는 PA라고 그래서 퍼블릭 어드레스라고 그래서 그 노출된 공간 있죠. 여러 이제 광장이나 스피커 시작은 원래 집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런 여러 사람한테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소리를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그런 PA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의 품질이 어떻든 간에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스피커였고 그런 구조를 만든 게 이제 좀 아까 말한 컴프레션 드라이버와 이렇게 날개 이렇게 나팔처럼 큰 호응 구조를 갖춰서 호응을 갖추면 멀리 들릴 거 아니에요. 더 크게 들리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게 그 우리가 아는 스피커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이즈와 어떤 특성을 변형시켜서 극장에서 쓰고 그게 나중에 조금 더 축소돼서 이제 우리가 아는 주거 공간으로 들어와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점점 소리가 작아지면서 음악의 품질은 재생 품질은 향상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겠죠. 하여튼 호응 스피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원래 시작을 한 그런 원료를 갖고 있는 구조인데 아까 말한 그 호응 스피커 우리가 아는 최초의 호응 스피커들은 대부분 고음의 소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을 한 거였어요. 그게 일반 호응 스피커 특징이고 그래서 저음을 내는 우퍼는 따로 있어요. 저음에다가 이렇게 호응을 붙이지는 않거든요. 저음은 알아서 잘 가요. 멀리 가고 서로의 주파수 특성도 다르고 아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고 호응을 붙인다고 또 저음의 그 음압이 높아지거나 이런 거에 크게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주파수 특성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미성 S&D 이 F35, F20의 H 버전의 특징은 그런 호응 스피커랑 조금 달라요. 이 플레인지에다가 고음이 아닌 플레인지 전체에다가 호응을 붙여놨죠. 그래서 전 대역, 아까 말한 40Hz부터 18kHz까지 전 대역이
전체가 다 혼을 통해서 확산이 돼서 갑니다. 더 증폭이 더 돼서 널리 확산이 돼서 가고요. 그래서 전에 F35와 비교하면 아까 말한 소리가 일단 커졌고요. 더 멀리 데서 들리게 만들었고, 혼을 무조건 소리만 키우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각 대역, 높은 음부터 낮은 음까지 그 촘촘한 구간이 혼을 붙였는데 갑자기 높은 음이 더 잘 들린다던가, 뭐 중음이 더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오다던가, 저음이 더 잘 들려가지고 고음이 조금 더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들린다던가,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튜닝을 하고 그 소리가 골고루 어느 지점에서도 정확하게 들리게 하기 위한 게 이제 제작자의 고민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그 혼의 그 사이즈와 그 굴곡의 그 각도, 주로 이런 거 이제 컴퓨터로 뭐 계측을 해서 컴퓨터로 그 주파수를 따져가면서 측정하면서 계속 이제 튜닝을 해서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죠. 뭐 그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모든 스피커들이 그렇게 제작을 하듯이. 그래서 요 사이즈의 이런 디자인이 나와 있고요. 제가 소리를 들어보면 뭐라 그럴까? 원래 F35에서 그대로 커졌어요, 소리만. 그리고 뭐 좀 더 소리는 쉽게 나오게 됐고, 소리가 커졌다는 의미는 소리가 조금 더 앰프로 치면 작은 볼륨으로도 더 원래보다 넓은 공간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사이즈가 확장이 돼 있고, 일단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죠. 이 흰색도 아니고 까만색도 아닌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 빨간색 혼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변화고요. 아주 큰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어디서 봐도 굉장히 눈에 잘 띄어요. 그냥 빨간 게 아니라 이 흰 바디 위에 빨간색을 입혀놓으니까 그런 아주 훌륭한 포인트가 되고요. 뭐 이걸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난 빨간색 안 좋아하는데 이거 파란색도 만들어줬으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든가, 그냥 전부 흰색으로 칠하지 뭘 빨간색을 이렇게 튀게 만드셨나 하는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제작자가 아마 그런 의견들이 많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 스피커의 용도는 그럼 뭘까요? 아까 말한 굉장히 다양한 여러 모양의 스피커 중에 어떤 용도로 쓰라고 만들었으며 어떤 음악을 잘 내주는지, 이런 걸 잠깐 의견을 드리자면, 스피커들이 그래요. 스피커 모양이 뭐 이렇게 아주 각지고 반듯한 나무로 만든 이런 스피커부터 해서 굉장히 진짜 촘촘하고 그 아주 스피커 그 소리를 그 현장의 음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그 유닛 사이즈를 넘어가지 않는 아주 슬림하게 만들고, 뒷길을 또 저음은 내야 되니까 뒷길을 길게 해서 옆에다가 저음을 내는 우퍼를 붙이고 하는 그런 방식들까지 있고, 큰 스피커들은 저음을 못 잡아서 저음이 너무 많이 나와서 배치도 잘해야 되고, 또 스피커 그 우퍼의 뒷길이만큼 뒷벽에서 띄워줘야 되고, 또 그리고 이게 판판하면 조금 멀리서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베풀면이 넓다는 의미예요. 스피커의 사이즈가. 이걸 좁혀놓으면은 비교적 아주 입체감이 잘 살아나는데, 그러려면 또 각도를 굉장히 잘 맞춰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그렇다 보면 또 소재를 좀 바꿔서 그런 진동을 좀 아주 현장감을 잘 내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 보자 해서 뭐 금속을 깎아서 붙이고, 아주 그 가원 같은 걸 소재로 해서 또 아주 특수 소재로 가볍게 만들면서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면 또 소리가 굉장히 입체감이 있게 나는데 가격이 또 무지하게 올라가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스피커들 사이에서 사실 이 디자인은 굉장히 좀 특이하죠. 평범하고 좀 심플하다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스피커들 중에서는 좀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첫째, 이제 이 스피커는 제가 보기에는 라이프스타일 쪽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질이 아니라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프스타일 스피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 아주 반듯한 나무목 무늬의 질감과 이런 걸 살려준 아주 고전적인 스타일의 스피커들이 딱 어느 존재감을 가지고, 여기는 내 자리야. 그리고 앉은 사람, 시청자 쪽에서 앉아보면 딱 마치 신주 모시듯이 이렇게 정면에. 그리고 뭐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샀으니까 음악도 잘 나오지만 보면은 굉장히 존재감이 있어서 만족스러운, 이런 게 일반적인 고전적인 스피커의 디자인이라고 하면, 이 라이프스타일 스피커들, 북유럽 스피커들이 주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 스피커들은 인테리어나 이 생활 공간에 그냥 가만히 스며들게 이렇게 제작을 하거든요. 그 존재감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아까 그런 일반 스피커들이 앞에 그냥 바로 야 그래 저게 있어서 내가 흐뭇해 오늘도 쓰다듬어주고 잠을 자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구처럼 어느 한쪽에 그냥 쑥 생활 공간 속에 스며 들어가 있어서 의식을 하지 않는 그런 배치가 돼 있는 그런 스피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를 그 유럽제 스피커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저기 북유럽 스피커들은 스칸디나비아 가구랑 비슷해요. 뒤쪽에 바짝 벽에 붙여서 들어도 상관이 없게 제작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소리 자체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고요. 그걸 앞으로 빼놓는 순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배열이나 이런 거에 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다른 가구 배열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콘셉트이기 때문에 이 스피커도 처음부터 그래서 아마 그래서 흰색으로 제작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품을 어디다가 이렇게 쭉 가만히 스며들게 쭉 소파 옆에 가만히 놔도 잘 어울리고 사이즈나 그다음에 제품의 모양이 TV 옆에 놔도 뭐 아주 잘 무난하게 잘 스며들어가요. 이렇게 뭐 안 어울리거나 거북하거나 그다음에 뭔가 좀 위화감이 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작은 방에서도 쓸 수 있어요. 거실에도 쓸 수 있지만 뭐 한 글쎄 3평, 4평 이런 3평, 4평은 작은 방 아니라고 할 수 작은 방 아닐 수 있죠. 그런 방에서도 그냥 쓸 수 있고 나랑 한 2m 안쪽 거리에서도 이렇게 디자인된 게 이제 원래 F35, F20이었어요. F20은 좀 더 작은 공간에 쓸 수 있게 만든 거고 그런 디자인 컨셉을 갖고 있다고 보이고요. 호응을 달기 전에는 이 스피커는 각도에 따라 좀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지만 반듯하게 놔도 듣는데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혼을 달고 나니까 이 배치와 각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됐어요. 혼을 다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들어보니까 이 스피커의 이상적인 배치는 스피커의 간격이 약 2.5m, 가능하면 3m까지 되면 베스트. 더 넓어지는 건 이제 공간에 따른 선택인데 일반 주거 공간에서는 3m를 넘어서 옆에 벽까지 더 스피커의 간격을 벌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5에서 3m 정도를 간격을 두고 거의 동일한 간격, 스피커로부터의 간격이 또 역시 2.5에서 3m 지점에 시청자가 앉아 들었을 때 소리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 스피커의 장점은 사람이 그 이미징이라고 그러죠. 음원에서 나오는 소리가 정확하게 상이 맺히는 허공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림. 사람이 노래를 하고 있으면 사람 얼굴이 이렇게 떠올라서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귓볼이고 여기가 턱인. 그리고 입이 막 지금 막 움직이고 입이 지금 한쪽이 약간 실룩했어. 지금 웃었어. 뭐 이런 느낌이 진짜로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게 이미징인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엄청나게 또 오버하시네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음원을 들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이미 그걸 아시는 분들은 당연하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이 스피커가 이제 그런 이미징에 굉장히 타고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라고 만든 스피커고요. 호응이 되면서 그런 능력이 굉장히 더 아주 탁월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 스피커에서 가장 들었던 제일 좋은 음악들은 재즈예요. 보컬이는 재즈, 악기 수가 많지. 우리가 하는 메인스트림이나 하드밥 쪽이 아니라 조금 녹음이 잘 된 인디 레이블에 녹음이 잘 된 여자 보컬에 베이스와 기타와 드럼, 이 브러쉬로만 살살 쓸어 담는 그런 드럼이 있는 그런 잔잔한 곡, 이런 곡 들을 때는 거의 최고였어요. 이 스피커 가장 잘 내는 곡이었어요. 그 다음에 현악기 소리 같은 거, 그리고 악기 대역이 조금 다른 몇 가지 악기를 섞은, 예를 들어 현악 사중주, 뭐 슈베르트 현악 사중주라고 하면 대역이 일반 유닛을 높은 대역과 낮은 중역 혹은 뭐 저역까지 나눈 그런 멀티 유닛을 다한 스피커들은 아까 말한 크로스오버를 거치는 어떤 그런 중간에 손실 왜곡, 그 다음에 서로 대역 간의 그 위화감, 크로스오버를 아무리 잘 만져도 아까는 음의 손실과 왜곡을 얘기했었는데 높은 음하고 낮은 음이
유닛을 나누다 보면 아주 잘 만든 스피커들이 아니면, 지금 말한 아주 잘 만든 스피커들이 아니라는 전제는 뭐냐면, 조금 저가로 이렇게 나눠놓은 북쉘프 스피커들 중에 조금 그냥 대량 생산에 신경을 쓰신 그런 브랜드들이 좀 있어요. 그런 스피커로 들으면 저음하고, 저음이라고 일괄할게요. 고음하고 서로 좀 안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었는데, 그냥 들을 때는 몰랐었는데, 같은 곡을 우리가 콘서트홀에 가서 들었는데, 원래는 소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 뭐냐면 굉장히 일체감 있게 나와요. 저음하고 고음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아, 스피커로 들었던 거는 조금 뭔가 인위적인 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소리였구나라는 거를 현장 가서 현악사중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스피커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걸 아까 말한 두 유닛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로 그냥 플레인지 원 유닛이기 때문에 그런 위화감이 없어요. 그냥 일체감이 있게 나와요. 그래서 현악사중주 아주 좋습니다. 현장에 듣는 소리 같아요. 아주 가까운 데서 듣는, 특히 35H로 들어보면 현악사중주가 저 같은 층에 한 20m 안쪽 그 안에서 정면에서 듣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녹음이 좋다면 그 품질은 좀 더 높아질 거예요. 이 스피커의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스피커의 이제 사이즈상 저음이 40Hz까지 내려간다 그랬는데, 저음의 대역이 40Hz까지 내려간다는 것과 쿵쾅거리는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저음이 풍성한 양감, 이건 서로 좀 다른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대역이 한 70Hz, 60Hz까지 내려가는 조그만 북쉘프 스피커가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3슬러시8, 우리 흔히 얘기하는 BBC 모니터 LS3슬러시5가 이제 65에서 70Hz까지 내려가는데 저음이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스피커는 그 저음이 안 나는 부분을 그 제작자가 아주 절묘하게 튜닝을 해서 약간 부스팅이 나게 만들었어요. 베이스에서. 대역이 어느 대역은 안 들리는데 저음이 왜 소화하냐면 적당히 풍성하게 또 들리게 만들었어요. 그 사이즈에 비해서는. 저음이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스피커는 저음이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진 않았어요. 일단 오히려 공진, 원래 음원에는 없는 그 과도한 울림을 그 아까 말한 이중으로 만든 그런 구조로 그 저음의 공진을 다 제거시킨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굉장히 이 베이스가 쿵 하고 풍성하게 나와야 된다거나, 오케스트라가 막 풀 반주해서 그냥 쾅 하면서 이렇게 공간을 가득 채우는 소리가 나오는, 그게 사실 현장에는 없는 소리라 하더라도 그런 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스피커는 좀 크고 좀 웅장해야 돼. 이런 쪽 소리는 아니에요. 굉장히 단정하고 저음이 없어도 좀 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저음이 나와요. 40Hz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팬 메스니하고 찰리 헤이든, 그 비욘드 미즈리 스카이에 있는 그 왈츠 폴 루스 같은 곡을 들어보면 베이스음이 처음에 시작 둥두두둥 둥둥 두두둥둥 하면 볼 때쯤 되면 울리는 스피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원래 음이 그래요. 원래 그 베이스 녹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버브라는 레이블에서. 근데 거기서 더 울리는 스피커들이 있어요. 통이 크고 저음의 그 구경이 크고 뒤에 통 울림이 크게 만들어서 이제 그걸 좋다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원래 녹음에서는 왜곡이 된 저음이에요. 근데 그 음악을 이 스피커로 들어보면 왜소하다고 느낄지언정 저음이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아까 그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음이 굉장히 단정하고 그 떨림이 보일 정도로 선명하게 보여요. 그렇게 들려요. 저음 해상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스피커의 사이즈, 그 통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울림의 그 공진 자체를 저 자체 재질과 구조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구조의 장점이 뭘까요? 아까 말한 그 찰리 헤이든과 벤 메스니의 왈츠 폴 루스는 이런 거리가, 그런 음이 아주 천천히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가지만, 비트가 빠른 곡 있죠. 위켄드 블라인딩 라이트나
누구야, 드레이크의 원댄스 같은 곡을 들으면 뚱뚱뚱 떠던떤 쿵쾅쿵쾅쿵쾅쿵쾅 빠른 비트로 가게 되면 통이 크고 저음이 많은 스피커는 이번엔 반대로 쿵쿵쿵 하고 앞에 울린 음이 멈추기도 전에 뒤에 음이 바로 또 다시 울리기 시작해서 그 음들이 인크로저 내에서 엉키기 시작하면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나와요. 듣기 싫은 저음이 나오고, 듣기 싫은 저음은 고음을 마스킹한다고 그러죠. 높은 음이 사람 보컬이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곡이 보컬이 선명하게 맺히질 않아. 그런 부분이 이 스피커는 없습니다. 그런 특성이. 저음이 아주 간결하게 딴 끊어져요. 그래서 선명하게 보이고 아주 리드미컬하고 가볍고 댄서블한 비트, 원래 그 음악의 의도인 댄서블한 그런 느낌을, 흥을 잘 돋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장르 특성, 굉장히 여러 곡들마다 다 하면 한두 끝도 없지만 그런 여러 장르에 따라서 그런 특성을 보이고, 그런 음악을 잘하고, 심지어 어떤 그런 베이스의 양감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이 스피커를 집에서 듣는 건 물론이고, 공간에 잘 스며든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업 공간 있죠. 우리 흔히 말하는 커피 전문점. 우리가 하는 커피 전문점,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무슨 물건을 파는 매장,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쓱 갖다 놓으면 어디서 들어도 소리가 어디 선명하게 들릴 거예요. 중앙에서 딱 위치를 맞춰놓고 스윗스팟이라고 그러죠, 보통. 정확한 이 상이 맺히는 데서 들으면 음악 감상을 하는 그런 차원의 시청이 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렇게 툭 매장 어딘가에 배치시켜 놓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 심지어 제자리도 아니고 이동하면서 들어보면 상이 선명하게, 음악이 선명하게 순간 들려온다는, 그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특성을 보이는 스피커입니다. 그 매장 얘기를 잠깐 하자면, 매장에 보면은 쉽게 써야 되고 하루 종일 틀어놔야 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블루투스 스피커를 틀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좀 느낌이 많이 다르지만, 제 소리가 나는 경우를 듣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단 그 매장의 주인 사장님이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음향이나 음질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 아니라면 디자인이 멋있는 걸 갖다 놔요. 이렇게 하나짜리. 근데 그런 블루투스 스피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쿵쿵쿵 저음을 잘 나오게 만들어요. 일단 그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일 거라는 예측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작은 사이즈, 가격도 싸고 그렇게 작은 사이즈로 만든 스피커들을 사는 분들은 저음을 좋아한다, 다이나믹한 소리를 좋아한다는 그런, 그래서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계산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질로 만든 스피커들이 많아요. 아닌 제품들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지금 미성 FND 이 F35 같은 스피커는 굉장히 깔끔하고 어디서 들어도 그냥 계속 음악을 듣고 싶을 정도로 선명한 소리를 내주는, 매장에서 사실 구경하기 힘든 그런 소리를 내줄 겁니다. 매장에서 좀 제대로 된 스피커를 쓰고 싶어도 한계가 뭐냐면, 매장이 충분히 넓지 않고 또 이렇게 하루 종일 틀어놔야 되는 그런 부담이 없다면 큰 스피커를 둘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고 작게, 그 다음에 쉽게 쓸 수 있는 제품을 갖다 놓게 되는 게 일반 매장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스피커들이 좋은 소리를 내는 경우가 드문데, 전문 LP 바나 이런 그냥 음악 감상실 이런 데는 좀 예외가 되지만, 하여튼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미성의 스피커들은 그런 매장에 잘 어울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 추가하자면 이제 스탠드 얘기인데, 원래 이 구조로 만든 공진과 철을 잘 다루는 회사의 특성상 이걸 그대로 스피커 스탠드로 제작을 했어요. 이 스탠드 아직 테스트는 못 해봤는데, 제가 아는 이 스피커 자체랑 성향이 똑같다고 하면 굉장히 견고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지지를 하는 그런 특성이나, 그 다음에 진동을 서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나 스피커에서 내려가는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진동을 차단하고 사라지게 하는
이런 품질은 대단히 뛰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피커와 달리 스피커 스탠드는 무거울수록 좋죠. 근데 뭐 막 저게 무겁게 해가지고 막 40kg 돼가지고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속을 비게 한 다음에 이걸 좀 더 좋게 들으려면 안에다가 이 쇠구슬 같은 거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뭐 돌을 집어넣는 분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여건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충진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바닥에서 그걸 열고서 스피커를 열고 스탠드를 열고 그거를 충진해서 쓰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쓸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북쉘프를 갖고 있는데 스탠드가 적당한 게 없고 스탠드도 너무 비싸요. 조금 흔히 말해서 이제 물을 건너온 수입재나 조금 뭐가 좀 금속의 뭐 공진을 위한 어떤 설계가 좀 들어갔다 그러면 뭐 100만 원 휘딱 넘어가는 것도 많고, 그래서 나는 그냥 적당하게 좀 그래도 모양 너무 보기 싫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뒤뚱거리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스탠드를 그냥 무난하게 사시고 싶으신 분은 미성 스탠드도 굉장히 좋은 스탠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F35는 무게가 한 12kg 정도 나갑니다. 무겁지 않아요. 스피커의 무게 치고는 뭐 그렇게 무겁지 않은 편이죠. 이동도 편하고요. 적당한 앰프를 잘 고르시면 되고요. 제가 테스트 해본 바로는 진공관 앰프도 잘 어울리지만 역시 약간 뭐라 그럴까, 적당히 드라이브가 아주 좋을 필요는 없는데 뭐 이렇게 앰프가 특별히 뭐가 특출나지 않아도 적당히 왜곡 특성이나 어떤 그냥 보편적인 음색을 가진 앰프라면 미성 스피커에 F35, F20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앰프들로도 또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은 앰프들로도 미성 스피커가 충분히 매칭을 해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요새 흔히 나오는 그 올인원 앰프들 있죠. 뭐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파일 플레이 할 수 있고 앰프까지 같이 들어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선택폭이 넓고 그런 적당한 가격에 그런 올인원 앰프랑 미성 스피커를 연결해서 시청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할 얘기들은 이 정도면 지금 이 제품에 대한 소개는 다 한 것 같아요.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뭐 홈페이지나 뭐 여기저기 뭐 리뷰도 돌아다니니까 그것도 검색해 보시고 필요한 질문들은 또 이 영상에 달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